네, 안녕하세요. 러미 유튜브 LID 공호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 바로 홍명보 감독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호명이란다. 그 내정 되었습니다. 확정이 났고요. 사실 말이 내정이지 그냥 뭐 선임된 거예요. 선임 100%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 소식을 처음 접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상황이었냐면요.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내정 발표가 한 2일인가? 2일인, 2일인다. 2시에서 한 3시? 그 사이에 열렸던 것 같은데, 나왔던 것 같은데, 전 저녁에 그걸 봤거든요. 제가 매일 이렇게 그 스포츠 뉴스를 좀 이렇게 참고하는 편이라서, 그때도 저녁에 봤는데, 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정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홍명보 내정 뭐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뭐지? 오늘이 뭐 만우절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그전까지 떡밥 뭐 그런 게 있었으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예, 떡밥 자체도 아예 없었잖아요. 이게 갑자기 업, 홍명보라는 이름이 사실 그 4인 후보군, 최종 후보군이라는 그 후보군이 있었어요. 그 후보군에 홍명호 감독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전부터 언론에서도 막 떠돌기도 했었고. 자, 근데 홍명보 감독이 낮았던 이유가 이틀 전만 해도 내정 이틀 전만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이 절대로 나는 그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겠다. 지금 울산 HD 어, 감독을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대표 감독 하기 싫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축협 진짜 또 싫다는 사람 억지로 안 치나?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뭐 신태용 감독 때도 사실 그런 식으로 신태용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 선임이 급하게 됐잖아요. 또 설마 그럴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가 정혜선 그 이제 위원장님 위원장인가요? 그 나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죠. 그래서 거스 포엣이랑 다비트 바그너 감독을 만나기 위해서 유럽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게 7월 2일에 있던 일인데 불과 뭐지? 5일 만에 갑자기 홍명보 감독 내죠. 심지어 이때는 뭐 그 바그너 감독인가요? 바그너 감독이랑 그 이제 서로 소통하고 있었고 아직 그 계약을 위해서 협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바그너 감독이 되게 그 이후에 좀 약간 불쾌하다라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그런 얘기 들어서 이게 정말 맞을까요, 저도? 이게 사실 제가 비판하는 건 왜 홍명보를 선임했어? 이게 아니에요, 저는. 홍명보 선임할 수 있어요. 홍명보 감독님이 뭐 못해서 선임을 했다, 잘못 선임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전에 2014년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이 이제 2무 1패였나? 1무 2패였나? 어쨌든 탈락을 했잖아요, 조별리그에서. 그래서 너무 그때 안 좋아서 그 전에 물론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땄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경질이 됐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그땐 축구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때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이제 말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울산에서 지금 엄명호 감독이 보였던 전술들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그 관리 능력, 매니지먼트, 네 이게 축구야라고 말하는 홍명보 감독님의 그 모습, 관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술적인 역량은 떨어진다라는 평이, 네, 진짜 이게 지배적인 평이에요, 이게. 그래서 더 충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클리스만 감독 때는 저는 솔직히 모든 감독이 다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뭐 어떤 감독은 매니지먼트가 뛰어난 감독이 있을 때고 어떤 감독은 뭐 전술 역량이 더 뛰어난 감독이 있겠죠. 뭐 둘 중에 약간 수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이 매니지먼트고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관리 역량이고 이쪽이 전술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 둘 다 갖춘 감독은 보통 여기 중간에 있는 감독이에요. 그런 감독들도 있죠. 물론 둘 다 갖춘 감독도 있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둘 다 갖춘다는 얘기는 중간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딱 수직선에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뭐 사실 모든 감독이 전술적인 역량이 좀 더 뛰어난 감독이 있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관리, 매니지먼트 역량이 좀 더 뛰어난 감독이 있겠죠. 네, 전 그런 감독이 조금 다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감독이. 홍명보 감독은 매니지먼트에 뛰어난 감독이죠. 근데 클리스만은 뭐예요? 둘 다 없는 감독이에요. 전술적인 역량,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아시안컵. 이게 중원 삭제, 뻥축구 정리하면은 진짜 클리스만 감독의 그 전술을 뻥축구에 진짜 중원 삭제였는데 심지어 그러면 뭐 매니지먼트 스타 감독이니까 보통 스타 출신 감독 뭐 티에리 앙리라든지 뭐 스타 출신 감독들은 다 그 매니지먼트가 있거든요. 전술적인 역량이 물론 전문적으로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보다는 축구 선수로서 크게 성공하고 감독된 사람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건 물론 좀 고정관념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감독님도. 그렇지만 그런 감독들 보통 스타 감독을 왜 기용하냐면요. 그게 매니지먼트가 뛰어나서 그래요. 선수들을 장악하는 능력. 그런데 홍명보 감독님도 사실 우리가 너무 홍명보 하면서 되게 쉽게 보고 있었지만 사실 홍명보 감독도 선수 시절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제 브론즈볼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A 대표팀 A 매치 그 1위죠. 네, 역대 1위예요.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1위가 아니지. 그 차범근 감독 다음이죠, 바로. 1위 맞네요. 네. 홍명호 감독 1위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A 대표 출전. 그만큼 스타 플레이어 감독이에요. 이런 감독을 기용한다는 거는 사실 뻔해요. 목적이. 선수들을 관리하겠다. 분위기를 잡아버리겠다. 매니지먼트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홍명보 감독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뭐 전술적인 역량, 매니지먼트 지금 제 생각에는 사실 좀 전술적으로 좀 뛰어난 감독을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의견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 감독 쪽으로 좀 더 선임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길이고. 근데 뭐 저랑 의견이 반대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홍명보 뭐 국내파 감독, 국내파 해외파 떠나가지고 좋은 감독이면은 당연히 네, 국대 감독에 앉힐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맥락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다 좋아요. 뭐 선임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뭐 이틀 전까지만 감독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은 갑자기 감독이 됐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틀 사이에 무슨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네, 뭐 뉴스 뭐 그 기자회견에서 이임센 기술위원장이 말한 바로는 이제 뭐 전날 밤에 찾아가가지고 설득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설득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거기까지도 이해해요. 물론 홍명보 감독이 너무 안 한다라고 계속 밀고 붙인 상황에서 네, 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설득을 설득한 결과를 그냥 발표해 버린 거예요. 내부 회의 없이. 물론 정몽규 뭐 그 축협회장이 다 밀어준다. 홍명보다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다 밀어준다. 모든 권한을 준다. 선임의 권한을 준다. 뭐 그리고 다른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죠. 거기 있던 다른 위원들도 그 동의를 했다. 그 다 밀어주기로. 이임생 기술위원장의 결정을 다 믿어주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후속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축협 발표기는 하지만 네, 그러긴 했는데 물론 축협을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현재 축협을 제가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말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토록 신뢰가 안 가던 축협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네, 이강인 그 손흥민 그 탁구 사건부터 네, 정말 축협이 관리를 못 하고 있다. 그 물론 선수들끼리 싸우긴 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축협에서 관리를 했어야 돼요. 그 감독도 잘 뽑아야 됐고 클리스만도 관리를 했어야 됐고 진짜 클재앙이죠 완전히. 그래서 매니지먼트 못했으면 그 모양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매니지먼트도 안 되고 그 전술적인 역량도 안 되고 그럼 왜 뽑았어요 클리스만? 진짜 왜 뽑았어요 이거?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이미. 근데 참았어요. 왜냐면 이제 새 감독을 뽑아야 되고 이미 클리스만 때 너무 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봉폭도 네, 짜가지고 이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미지를 좋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야지 외국인 감독이 오기 편한 자리로 해야지 그쵸. 그래서 꼭 참고 있었던 건데 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 과정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뽑는 과정이 선임 과정이 도대체 무슨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늘 나왔죠. 무슨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3월부터 클리스만 경질된 다음부터 계속 열심히 했잖아요. 뭐 선임 과정하고 뭐 후보 추천받고 누구 뭐 면담하고 상황에 따라서 뭐 대면으로 현장에 그 나라로 날아가서 면담하고 뭐 그런 거 했잖아요.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엄청 하고 PT하고 그게 뭐가 돼요 지금? 그 많은 외국인 감독은 뭐가 돼요 입장이? 이게 뭐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감독이 외국 가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뭐 다른 모 대표팀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감독이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생각해볼게. 내가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뭐 이렇게 PT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하고 되게 좋네요. 이렇게 해요. 그 점점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우리 이제 서로 마음 맞으니까 한번 계약 협상 해볼게요. 보통 근데 계약 협상까지 가면은 마음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근데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나와요. 국내파 감독 선임. 다른 외국인 감독님께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감독,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미지만 망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만 망치는 거예요. 누가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감독이 지원을 하겠어요 이러면은. 분위기를 다 망쳐놨는데. 그니까 뭐 홍명보 감독 선임 발표 뭐 과정 문제가 있었지만 그 선임 프로세스 지금 과정 김판곤 때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지만 뭐 둘째 쳐요. 뭐 과정 무너졌어도 뭐 선임은 했잖아요 일단. 둘째 치는데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뭔가 선임이 됐으면 선임이 안 된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귀하라고 해야 되나요? 귀하 감독께서 되게 열심히 프레젠테이션 해주시고 노력해 주신 건 잘 알겠지만 저희는 다른 감독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어야죠. 근데 뭐 이임생 기술위원장은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른 언론의 이 홍명보 감독 내정에 대해서 세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다른 감독 후보군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진짜? 진짜 뭣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감독 선임 다 떠나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 우리 선수들 그냥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언론에 세뇌 가는 게 싫었다. 뭐 이해는 해요. 왜냐면요. 정혜선 위원장 그때부터 계속 그 위원회 안에서 언론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약간 이렇게 새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무슨 심정인지 이해는 가는데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됐으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 했고 이래서 됐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안 됐다면은 왜 안 되게 된 이유 그 그거에 대해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 프로세스라는 게 정말 없었고 그 그 후보군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지만 갈아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미지만. 네, 아주 잘못됐습니다. 아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안 한다는 사람이 하게 됐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진짜 그 절차를 안 밝히고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그 박주호 그 전력광학 실장이 이번에 내부 고발했잖아요. 근데 본인도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는 사실 전혀 몰랐다. 그만큼 갑작스럽게 선임이 된 거예요, 진짜. 갑작스럽게 내정이 된 거고. 네, 이게 뭐 한 달까지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 동안 깊게 얘기를 나눠봤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선임된 거예요. 이틀 사이에 안 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돼가지고.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충분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갑자기 선임이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정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프로세스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임생 그 기술위원장이 기자회견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이 이틀 전까지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변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했어요. 본인이 설명 안 하면은 그런 오해만 더 커질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돼요. 이래서 이렇게 됐다. 잘못했죠. 네, 너무 잘못됐죠, 이게. 정상은 아니죠, 이게 사실.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진 건 맞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축구팬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뭐, 정몽규 나가 뭐 하는데, 나간다고 해서 뭐 내일 갑자기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몽규가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100%또 개혁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나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많은 게 바뀌긴 하겠지만, 그 권력 흐름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할 때도 있잖아요.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두 개가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하야할 때도 그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고 나서 이제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대통령 대리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력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만약 회장에 오른 사람도 잘해야 돼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많은 게 변하겠지만 그 위원들은 세부는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뭐 박주호 그 전 위원장이죠. 사퇴했으니까 전 위원장이 이제 내부 고발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100% 사실이라고 장담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은 좀 모든 의견이 본인의 그 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니까 그게 사실이냐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회의 현장에 가서 뭐 회의를 본 것도 아니니까 사실일지 아닐지 언론 플레이일지는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내부 고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네. 아, 물론 그 내부 비밀에 대해서 새나간 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전까지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던 그 밀려는 그 모 위원은 그 밝혀지지 않는 그 모 위원은 왜 처벌 안 해요? 그 사람도 잘못했잖아요. 네, 이건 진짜 내부 고발인 거잖아요. 자기의 실명을 거론하고 그러면은 정말 당당하다고. 네, 박주호 이 전 위원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생각된다면요, 본인도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아, 나는 누군데 박주호 전 위원의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은 당연히
보는 축구 팬,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A라는 의견도 있는데 B라는 의견도 있네. 그렇게 보는 거죠. 비판적인 사고라는 거잖아요. 비판적인 사고가 되려면은 그 말 자체에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박주호 전 위원의 말이 100% 신뢰성은 없지만 본인의 이름을 걸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 본인이 뭐 그 법적 처벌한다는 내용을 뭐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법적 처벌, 네, 이제 뭐 후환이라고 하죠. 후환을 생각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했죠, 진짜. 진짜 잘못됐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래서 네, 감독님이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감독님이 아니라 그 축협을 갈아엎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그 사람들 중에 네, 정말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월드컵에 탈락해야지 축협이 개혁이 된다니 느니 뭐나 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당연히 월드컵은 탈락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월드컵이란 거는 정말 모든 걸 떠나 중요한 무대예요. 지금 축구 대표팀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이런 협회가 있는 이유 자체가 월드컵 때문에 있는 거예요. 월드컵에 우리나라 선수들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감독, 코칭 스태프, 뭐 각종 의료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탈락하면 뭐가 돼요?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만 해도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이탈리아 대표팀이 월드컵에 저번에 탈락했잖아요. 2회 연속으로. 엄청 손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월드컵은 진짜 뭐지? 불태우는 거예요, 그냥. 손해만 엄청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드컵 탈락까지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물론 제 생각도 지금 축협이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좀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 프로세스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누가 와서 개혁을 해야 돼요, 크게 좀. 그 필요성을 이번에 진짜 통감하게 됐어요.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하면서 사실 이제 그 저번에 탁구 게이트라고 하죠. 이강인, 손흥민 탁구 게이트 사건 때만 하더라도 진짜 축협 일 못한다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갈아엎어야 된다도 생각하긴 했는데 그 의견이 지금보다는 좀 적었잖아요. 근데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하면서 그리고 또 임시 감독 그 선임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임시 감독이 있었죠. 황선홍, 김도훈 하면서 이제 통감하게 됐어요. 심각하구나 이게. 그냥 그 전까지는 그냥 왜 이러지까지만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심각성을 이번에 크게 통감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네, 이번 선임됐다는 얘기가 정말 당황스러웠고 이 선임 내정 발표가 나가서 다음 날에 바로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네. 기자회견 내용도 좀 화제가 됐는데 더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은 홍명보 감독이 현직 감독이잖아요. 좋아요. 뭐 홍명보 감독 선임한 거 뭐 프로세스 없었지만 이해해요. 네. 정말 이제 이임생 기술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뒤에 있는 뭐 종몽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누군가가 뭐 홍명보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일 거 아니에요. 뭐 위원회의 의견은 뭐 하나로 합쳐야겠지만 네, 전혀 통일되지 않았고 아직도 위원회 안에서는 해외파 감독을 원하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그만큼 위원회 안에서 회의가 된 내용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뽑은 거예요. 네, 진짜 그런 거예요.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거 뭐 7, 80년대 뭐 예전에 박정희 뭐 전두환 뭐 독재 시절이 그때나 이렇게 뽑았죠. 박정희 때나 진짜요. 내부회의 거치지 않고 이제 각하가 한다면은 무조건 실행한다.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프로세스가 너무 무너졌어요.
무너진 정도가 아니야. 너무 많은 게 너무 생략됐어요. 그래서 현직 감독이었는데 울산 HD 감독이었죠. 홍명보 감독이. 그래서 본인이 이틀 전까지만 안 한다고 했었고 이제 김광부 그 울산 그 구단주라고 해야 되나요? 구단주가 본인은 그 이제 홍명보 대표랑 홍명보 감독이랑 이제 이임새 기술위원장이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건 맞다. 그러니까 둘이 대화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기자회견을 발표할 줄 몰랐다. 네. 아까도 얘기했죠. 기술위원장이 뭐 내부 회의나 뭐 뭘 울산이랑 협의를 봐가지고 내정을 발표한 게 아니라 그냥 지르는 거예요. 일단 홍명보 뭐 협의 솔직히 말해 협의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를 안 해주니까 협의도 뭐 홍명보가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 뭐 갑자기 하고 싶어졌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 홍명보 감독이랑 어떻게든 협의가 돼가지고 그 내용을 그냥 발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 협의됐으니까 발표할게 뭐 이런 거예요. 진짜 누가 보면은 상대 홍명보 감독이 원래 팀이 없었던 감독이었는 줄 알겠어요. 진짜 원래 팀이 아예 없었던 거.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계속 프로세스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프로세스라는 게. 우리가 뭐 문제 풀 때도 답만 적어서 내면은 예전에는 답만 맞으면 됐었는데 요즘은 답을 적어서 낼 때도 풀이 과정이 틀렸으면 틀린 거로 취급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딱. 홍명보 감독이 뭐 감독 선임이 되고 뭐 2027년 이제 사우디 아시안컵까지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뭐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생각해봐요. 뭐 월드컵 때 16강 이상 진출했고 사우디 아시안컵 때 뭐 잘해가지고 뭐 우승한다고 쳐봐요. 그냥 뭐 우승을 우리가 정말 70년 이상 못하긴 했지만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축협 입장에서는 우리가 감독 잘 뽑아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됐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초등학교는 모르겠고 중학교 정도, 한 중고등학교 요즘 수학 문제도 답만 맞으면 맞았다고 취급 안 해요. 답은 맞았어도 풀이 과정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축협 선임 과정도 똑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거랑 홍명보 감독을 지원하는 협회의 그 의무 그런 것들이 틀려 먹으면은 먹는다고 표현했네. 틀리면은 네 뭣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틀린 거예요.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축협이. 홍명 감독 나중에 뭐 잘하면 너네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홍명 감독을 선임을 했어도 그 선임 과정이 잘못됐네? 이 선임 과정을 고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게 맞는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축협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 프로세스가 네 80년대예요 진짜. 옛날에 그 답만 맞으면 다 맞는 걸 처리했던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진짜. 이게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웃기다니까요.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 지금 맞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답이 맞았기 때문에. 답도 사실 맞은지도 몰라요 아직. 이제 막 선임했으니까. 답도 맞은지도 모르겠는데 풀이 과정은 틀렸어요 일단.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네. 수학 선생님이 정말 웃겠네요 재밌게. 진짜 오늘 이렇게 화가 났던 적은 처음이네요 진짜. 이 정도로 제가 화가 났습니다.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진짜 뭐 제가 계속 얘기하더라도 진짜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 많이 잘못됐어요. 자, 그럼 좋아요. 지금까지 잘못됐어요. 지금 현재 프로세스를 잘못됐고 이번 수학 문제 틀렸어요. 그냥 완전히 틀렸어요. 지금. 좋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틀렸으면 그 문제를 고치면 돼요. 고칠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고칠 만한 사람이 유능한 수학 선생님을 모셔야 돼요. 진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뭐 축협 내부에서는 지금 위원회 내부에서는 뭐 박주호 그 전 위원장의 고발 내용대로 얘기를 하면요. 그
이제 박주호 위원을 선수위원, 젊은 선수위원이라고 말하면서 되게 멸시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믿을지는 네, 본인이 판단해야죠. 네, 그치만 이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너무, 지금 뭐, 축협이 뭐 승부 조작 뭐 사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사면 문제도 갑자기 승부조작범들을 뭐 사면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정말 이상한 행보들을 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다시 그 사면을 철회하고 그걸 기획했던 이제 사람들을 잘랐는데 문제는 그 자를 때 위에 사람까지 안 바꾸고 아랫 사람만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 건데 이게 아랫물만 계속 갈아주니까 물이 계속 탁해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아랫물만 보잖아요, 지금. 축협 사람들은 지금 아랫물만 계속 갈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랫물만 갈아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위에서 또 물이 내려오겠죠. 더러운 흙탕물이 또.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랫물만 계속 가려면. 결국은 뭐예요? 윗물을 갈아줘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윗물을 갈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완전히 이렇게 위에까지 바꿔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싫었는데 사실 정치에 좀 개입이 필요해요. 정부의 개입이. 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죠. 그쪽에서 좀 이제 국정조사라고 하죠. 그런 조사들이 필요해요. 자, 문제는 피파가 정치를 스포츠에 개입하는 금지돼 있어요. 저는 걱정인 게 이게 걸리지 않을까. 이거 잘못하면은 다음 월드컵 출전 금지 뭐 이런 징계도 먹거든요. 실제로 징계를 먹은 국가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전에 뭐 가나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랬었고 뭐 또 쿠웨이트도 예전에는 강팀이었다가 그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돼가지고 징계 먹고 나서 약팀으로 변모했어요. 진짜 우리라고 해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런 보장은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연히 스포츠 정치 개입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가 사실 지금 울산이 지금 좌석을 뭐 지금 빨간색으로 바꾼다 뭐 정책이가 나오는데 뭐 그 전에 뭐 충남 아산 유니폼을 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다. 네, 너무 정치 의도가 다분히 보이긴 하지만 이건 잘못됐죠. 물론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엔 정치를 개입하지 말자는 입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이게. 뭐가 맞나, 이게. 아, 진짜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정몽규가 지금 회장님이 그 정몽규 축협 회장 그 님이 내년까지 그 임기가 내년까지예요. 근데 이제 삼선인가 사선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게 3선인가 4선인가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규정이 3선인가 4선인가 제한이 있어요. 그 이상을 못 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임기가 내년에 만료되면은 이제 끝나요, 이제. 새로운 회장을 뽑아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전문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임기 제한 철폐.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 네, 유신헌법 아시죠? 딱 유신헌법이에요, 지금. 박정희가 말년에 이제 임기 제한 철폐하고 무제한으로 계속 독재를 했던 거. 그냥 독재인 거예요, 이거는. 네, 본인이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봤을 때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자체도 네, 그런 의지가 다분히 보인다. 네, 그 님의 의지가 다분히 보인다 생각이 들고 그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 계약 협상하고 나서 정강위에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협상을 다 했는데 감독들이랑 나중에 협회가 근데 협상이라 하기도 좀 그렇네요. 뭐 계약금 문제를 협상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대표팀 왜 오고 싶나 뭐 어떤 전술 역량을 가지고 있나 우리나라 전술 트렌드랑 맞나 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술 협상이라고 할게요. 그냥 협상도 아니지. 프리젠테이션. 전술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할게요. 그것만 했는데 그래서 몇 명의 감독을 추렸는데 문제는 협상 자체는 연봉 협상은 협회가 해요. 위에서. 이번에 진짜 제시마치도 협상이 아주 아래쪽에서 잘 됐는데 그래서 제시마치가 거의 된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취소하고 캐나다로 가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진짜 위에서 너무 그 연봉 규모를 작게 줬다. 20억도 안 되는 20억 아래 20억 이하의 뭐 연봉을 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연봉을 협상하려면은 저는 뭐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협상은 그 프리젠테이션은 정광이가 하고 협상은 위에서 하는 거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되는 얘기는 우리는 계약금 이 정도 연봉을 줄 텐데 이 정도쯤 되는 감독들을 니네가 한번 추려가지고 한번 봐봐.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해야죠, 사실.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봉 규모를 6차 정강이 그 회의에서 처음 얘기해주고 그 전까지는 계약금 규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한도인지도 모르고 협상을 했던 거예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뭔가? 이게 이원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이원화를 해야죠. 서로 소통이 돼야죠,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서로. 양쪽에 소통이 필요한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협상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협상 자체도 잘 못해요. 협상을 잘한다면 뭐 돈 얘기도 안 나왔겠죠. 소통이 아무리 안 되고 있어도. 그러니까 소통도 안 돼, 협상도 안 돼, 협상 능력도 안 돼. 그럼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돈도 없는데 심지어. 돈이라도 있으면은 협상을 덜 할 필요가 덜 해도 괜찮지 뭐. 좀 비싼 감독 데려와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많이 잘못됐어요, 아주.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 시간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다시 잘 바뀌기 바라면서 진짜 그러길 바랄게요. 그래도 이렇게 말을 했어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저는 A매치 경기 보고 꼭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한 건 우리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수들 뭐 탁구 게이트도 뭐 그렇게 싸우긴 했지만 관리를 못한 영향이 전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수들끼리 안 싸우는 게 전 솔직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안 싸우는 선수들이 어디 있어요? 남편하고 뭐 아내가 있을 때도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사소한 부부싸움이라도. 그 물론 미연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은 있긴 하지만 뭐 서로한테 존댓말을 붙인다든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아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40년, 30년 산 부부 중에서 나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사소한 부부싸움이라도 또는 결혼하기 전에 연인했을 때라도 뭐 부부싸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협회가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지원을 더 해줄 필요가 있고 저는 우리 선수들을 멀리서 아니 가까이서 응원해야죠. 가까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꼭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